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중국은 최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조선과 제조업붕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 14일이죠.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사의 하나쉬핑, 네, 하나필리조선,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이렇게 네. 5개 회사들을 제재를 발표했어요. 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수포 301조를 이제 대응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한 맞불을 이제 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중국이 그렇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아무리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100% 때린다, 200% 때린다, 300% 때린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가져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비행기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들어올 때 살짝 내려주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거는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방방 뜨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국내적으로 문제가 덜 된다. 미국보다는 미국이 뭐 24% 때렸다, 50% 때렸다, 100% 때렸다 하는 거는 국내의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영역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질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에서 갖다 쓰는 생필품들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301조 대응해서 우리도 한다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수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내부적으로.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 그 하나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 투자한 유일한 이제 조선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옛날에 이제 대우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우조선이 그 카파시티 능력, 그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하나조선을 직접 때리느냐? 근데 국내에 있는 걸 때린 게 아니라 필리를 때린 거지. 그렇죠. 필리 하나를 때린 거지. 국내 거는 아니지만 영향력은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슈퍼 301조에 대응해서 한번 혼 좀 놔봐라. 그리고 그 5개 회사, 뭐 홀딩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지만 필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데 필리 조선도 중국에서 갖다 쓰는 거 저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뭐 제재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우리나라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니면 미국의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부품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을 바꿔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는 얘기만 자꾸 발표를 하고 그 언론사에서 그건 옳지 않다. 언론사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비근한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뭐 사상 최대로 뭐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 아니 가격이 그만큼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사람들이 사상 최대라고 생각하면은 대출이 사상 최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런 단어들은 우리 경제인들이나 우리 언론인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좀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내 하나오션의 법인들을 제재한 게 사실은 뭐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슈퍼 1조를 통해서 중국의 해운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올린다든가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먼저 중국을 제재했고 중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제 맞물려서 얘기인데 미국에 조선소가 있습니까? 한국이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미국이 배를 만듭니까? 배를 거의 안 만듭니다. 대개 한국이나 이런 데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군함을 만드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한 3척 만들 때 미국이 한 척 만들까요? 그 정도의 속도니까 그것도 다 부품을 다른 데서 조달을 해서. 그런데 한국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을 놓고 보면은
우리 그 창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산업 단지 자체가 서로 협업하는 그렇죠. 그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부품을 한 단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 같은 데는 그게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단지가. 오. 네. 일단 마켓이 우리보다는 뭐 한 20배 이상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볼 때에 우리의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해줬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슈퍼 301조에 대응해서 중국이 우리를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마켓. 그러니까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마켓을 우리 마켓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절호의 찬스다. 네. 이렇게 보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 미국이 다른 데서 수출할 때 그러면 우리 같이 배 만들어서 미국 배로 수출을 할 것인지 한국 배로 수출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이익만 받아 갖고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겠죠. 미국에서 그러한 딜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건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그 옛날 그 레가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죠. 제가 보면은 세계의 시장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까 하는 글로벌적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하나오션을 제재하니까 미국 국무부가 이제 굉장히 뭐 발끈하는 정도로 미국 기업 민간 기업인데 운영 방해하고 한미협력 약화시키냐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의도를 보면 이게 이제 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그렇죠. 훼손하고 분위기를 이제 좀 이렇게 중단하려는 의도가 큰 뜻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상업에 들어가는 조선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군사 목적으로 이제 군함을 만드는, 그다음에 이제 MRO라고 있습니다. 메인테넌스에 해당되는 선박수리. 네, 선박수리.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로 만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필리조선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다 운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덕트나 이런 것들이 제가 며칠 전에 그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뉴포뉴스 같은데 굉장히 그 옛날에 미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 그러면 뉴포뉴스에 있었던 조선소고 필리 조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뉴포뉴스 조선소 같은데 가보면 전부 녹이 쓸어갖고 뭐 크레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만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수리조선이나 이런 그 MRO 그다음에 군함 구축하는 그 뉴포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함대 기항지가 있는 노포크 버지니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슈퍼 301조를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고 우리의 상선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뭐 상선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의 중국에서 만든 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상선은 겁이 나니까 다른 뭐 독일이나 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주문했던 것도 지금 빼서 지금 한국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큰일 났다, 제재한다. 제재한들 어차피 중국 시장은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는 동안 우리가 클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능력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 능력. 네. 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쉽빌딩에 들어가는 자체 기술력,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 하고 가장 로우 코스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나 하고 자체 기술력하고 예를 들어서 LNG를 만드는 그 탱크 만드는 뭐 접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쉐빙선이라든지 이런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그 동맹이라는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업적 동맹도 같이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맹을 어떻게 빨리
뭐 군사적만으로 뭐 아이언클라우드 뭐 철통 같은 뭐 동맹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상업적인 철통 같은 동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전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선박에 있어서 미국이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함이나 뭐 상선이나 전부 다 이걸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력도 있고 특히 이제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상대적으로 조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서 이걸 인지를 좀 하고 전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네. 이런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좀 거슬리면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뭐 탱크 뭐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저기 LNG 탱크선 만드는 거는 탱크는 한국에서 만들지만 조선은 뭐 그 밑에 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일부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 조선을 하는 필리핀에도 좀 줄 수 있고 얼마 전에 수리하는 거는 싱가포르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한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략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은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디랑 손잡는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는 당연히 우리한테 올 것이야. 우리가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략가들이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오더를 낼 것인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병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딱 짬짬이 붙어서 미국의 그 쉽빌더들하고 붙어서 하는 거, 또 군함 같은 경우에는 국방성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물량을 만약에 확보해 준다 그러면은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지스함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종대왕부터 예. 시작을 해서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진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무슨 기술로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이게 다 디테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이 제재한 걸 보면 이 필리 조선소가 굉장히 좀 의미도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죠? 탁 찍어서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죠.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의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도 네. 있고 이대로 놔두면 미국이 이제 정말 그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조선 산업이 이걸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이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걸 방해를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미국 네.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이제 중국 제재로 필리 조선소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 한 6천만 달러, 한 800억 원 이상 네. 손실이 어떤 제재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 예상이 나오는 겁니까? 그 손실이 좀 과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부품이나 이런 거 거의 안 쓰고 만약에 쓴다고 할지라도 뭐 그 부품 업체를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인터벌을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하시라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아이 트럼프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비즈니스 못 하겠다. 그 변덕스러움을 상수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변덕스럽기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하겠다면 비즈니스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변덕스러움 그 자체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갈 것인가. 거기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변덕스러움에 기회가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상수로 이렇게 딱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즈니스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변덕스러움을 잘 맞추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고 지혜로운 우리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중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시장보다 적습니다. 쉽빌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랑 같이 알라이로 해서 갈 수 있는 서방 세계들이 훨씬 크지. 중국이 인구가 뭐 14억이라고 할지라도 바잉 파워,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놓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 같이 가는 동맹 관계를 철저하게 빌드업 해가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하나오션을 제재하는 게 미국 법인이지만 제재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아주 호재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호재라고 어떤 생각해요.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중국 거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중국 못 쓰게. 뭐 그렇죠.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중국산이라고만 찍혀 있어도 우리는 우리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물릴 거야. 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켓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뺏긴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렇고 대표적인 게 그렇고 그다음에 저 디스플레이 하는 그 패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제재를 안 해주면은 경쟁하면 우리는 져요. 왜? 인건비가 우리가 중국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쫓아서 오는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아줄 때 우리가 클 수 있는 것들, 그게 변수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제재한대. 그러면은 그만큼 또 미국하고 또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어. 그것도 변수 안에 둬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고 중국도 제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따져줄 수 있는 게 이게 재계 그룹 중에서 3세 경영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그 3세들이 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씨,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김동관 씨, 그다음에 이재용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룹화해서 국가의 전략을 짜는 게 아마 사업적으로 전략을 짜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이번에 골프 치는데도 트럼프가 좀 인바이트 한 게 그런 사람들 또 구광모 씨 뭐 이런 분들을 다 해서 그 누구를 가운데 세웠습니까? 손마사요 손정희 씨를 주선을 했지 않습니까? 추천을 네가 좀 추천해라 그런데 벌써 이미 정해놓고 이제 추천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군요. 어떤 분석으로는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다툼이 미중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위해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 큰 그림이 있지 않느냐. 그건 중국에서 생각하는 걸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한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랑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 필리즈 선수 풀어줄 테니까. 근데 어차피 뭐 중국에 피해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그럼 뭐 풀어줄래? 이러면서 딜할 거는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재를 하고 보는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미국은 그거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딜에는 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네가 제재를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제재를 또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그 주는 대신에 다른 거 주는 척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덜 되는 걸로 일단은 풀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계관을 보고 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애증의 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서 한번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권이 함께 동맹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3,500억 달러야라는 이 말로 이제 대변되는 뭐 계속 요구를 하고 뭐 관세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좀 약간 실망, 동맹이라면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면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자꾸 이러지 말고 한국의 조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마스크바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맹국이면 동맹국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맹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지렛대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어떻게 낼 테니까 너희들이 뭐 3,500불에 대해서 논아서 우리가 인베스트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라든지 그게 전부 그러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게 다 디테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 근데 너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서 뭐 맨 처음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딜 포인트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디테일한 게 진짜 디테일에 머무르지 않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중개 전략, 그다음에 소수 전략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어떻게 베네핏을 얻어서 우리한테 이익을 갖다 줄 것인가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 흐르는 것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면 그렇게 뭐 나타나는 건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주인한테 소송이 알려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릴 필요는 있죠. 근데 너무 지금 깜깜이로 돼 있어서 저로서도 이제 제가 자주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친구들한테 이제 귀동령 하러 들어가는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미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신세다 이런 얘기가 샌드위치죠. 많은데 이번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 샌드위치 기회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잘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네. 이게 지렛대로 활용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철호의 기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3,500불 내라는 놈이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표면적인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킬 것인가. 그 대신 우리가 가져오는 게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적어도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는 이런 표면적인 방법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이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꼭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그렇죠. 조방원이라고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선만 얘기하지만 방산이나 원자력은 더 큰 마켓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보면은. 어떠한 그 회사에서 그 조선 수리조선 하는 데에서 저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꼭 슈퍼 301조에 대응해서 중국이 제재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한테 무엇을 우리가 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조방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어드밴티지와 위험 요소들과 딜 포인트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주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중국이 하나오션에 대한 미국 법인의 제재들, 상황들, 또 의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